저는 자사법이 가지고 온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하계대 김은선 나감자고 경기도의 다원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와, 박수. 감사합니다. 음. 사실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음.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와.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발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사법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떻는지, 그 다음에 자사법 이후에 찾아온 저에 대한 관계에 대한 변화, 저에 대한 변화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자사법은 이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까 하다가 저한테 사건, 사고도 많았던 한 해이기 때문에 얘기할 주제는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를 좀 찾아보자. 저한테 좀 용기를 좀 북돋고 싶어가지고 네,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사법을 만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교사로서의 저를 보면 먼저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는 열혈 교사였습니다. 네, 수업 하나의 지도안을 짜면 A, B는 꼭 가지고 있었어요. 수업 방법을. A 방법 썼다가 입안에서 좀 아니야. 그럼 B 방법도 써보고 음. 이게 A 다시 이렇게 좀 수업을 음. 준비하는 교사였고 그리고 학생들과 모듬 활동을 하면서 그 많은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교사였고요. 그리고 도덕교사다 보니까 옳음이라든지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이것을 이제 바른 길로 가려고 안내를 엄청 열심히 하는 교사였습니다. 엄청 제 칭찬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자랑 많이 한 것 같지만 제 스스로 사실은 좀 난 열심히 하는 교사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땠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사인데 항상 수업을 하고 교사로서 저를 생각하면 학생들과 그 안에 항상 거리감이 느껴지고 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뭔가 공허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저를 봤을 때는 우선은 가장 옆에 있는 신랑과 관계를 맺을 때 보면 가정의 행복은 함께 만드는 거라서 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대화를 시도하고 저의 그 사건 사고들 뭐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감정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동료 교사나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 맺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했고 맞춰주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저는 되게 나쁘지 않은 평균 이상의 그런 삶을 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는 항상 좀 벽이 좀 느껴졌고 외로움도 느꼈었고 그 안에서 제가 어떤 주인이 아니라 뭔가 주변인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자사법을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이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큰 거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함과 허기짐 그리고 그 안에서 열등감을 느끼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너는 멋진 사람이야 이거를 좀 가장해가지고 저를 자신을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다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번아웃 되는 소진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자사법을 만나게 됐습니다. 올해 2월에. 그래서 자사법을 만난 후에 제가 크게 느꼈던 건 그동안 보고 싶지 않았던 거, 외면하고 싶었던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우선 교사로서의 저는 열정은 뛰어났지만 열정만 가득했던 것 같고 옳음을 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이 원하는가 이걸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나약하고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저를 보게 됐고 그리고 당위나 의무, 역할에 좀 매몰돼서 교사는 이래야 되고 나는 이래야 되고 학생들은 이래야 되고 약간 이렇게 관계를 좀 맺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애를 썼는데 그 애씀이 일방통행만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저를 좀 보면서 저는 좀 많이 좀 부끄러웠고 아쉬웠고, 그렇지만 지금 깨닫게 돼서 되게 함을 느꼈었습니다. 네. 그리고 타인과 관계 맺는 저를 봤을 때 제가 아내로서 저희 신랑과 관계 맺을 때 정말 이 대화를 시도를 많이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 그 대화가 내가 옳다라는 이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이 옳다라고 믿고 그걸 좀 많이 강요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동료 교사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대화를 하지만 결국에 항상 나는 이랬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저를 중심으로 뭔가 끌어가려고 했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됐고 상대방이 원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서 제가 굉장히 저희 신랑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됐었어요. 제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결론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체념했어야 되는 신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과정들이 너무 후회스럽고 그리고 되게 뭔가 타인과 함께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배려, 뭐 공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는데 진짜 그 내면에 보니까 나밖에 몰랐던 그러니까 나밖에 몰랐던 건 아니고 나 중심의 나의 세계에 갇혀서 살았던 그런 저를 좀 발견하게 돼서 좀 부끄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는 사람을 품어준 저의 신랑, 그다음에 저의 동료 교사들, 그리고 저의 친구들, 이 친구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감사함을 좀 깨달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교사로서의 저는 우선은 어 제가 되게 했던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과 뭐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좀 변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음 우선은 수업 과정에서 또는 학생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나는 횟수가 확연히 좀 줄어들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에서 되게 유연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화가 나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 대한 장악력이 쪼끔 높아지는 게 그냥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집중하고 '아이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느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업할 때 항상 이제 모든 수업하면 집중하려고 집중의 박수 뭐 3번 집중의 박수를 짝짝짝 하고 인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 가는데 애들이 집중의 박수보다는 제가 너무 집중을 막 해도 안 하니까 "사랑의 박수를." 이렇게 딱 했더니 애들이 "사랑해." 하면서 순간 딱 한 번만에 집중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집중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제가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그런 게 좀 있구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이런 강압적인 장악이 아니라 그냥 공감과 사랑 안에서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고맙고 좋았었고요. 그리고 어 저희 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하는 친구들, 도움을 청하는 친구들, 학생들이 좀 숫자가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가장 좋았던 거는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돼야 되지. 민주적인 교사가 돼야 돼. 난 도덕적 모범을 교이는' 그러니까 '뭐뭐뭐뭐한 그런 교사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담이 확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인간이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수업 시간에 내가 잘못 이야기를 했어도 '야 선생님도 모를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따뜻함과 충만함, 뿌듯함, 기쁨,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인과 관계 맺는 저를 봤을 때
이제는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빠르게 변한 건 아니지만 이 연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상대방을 좀 제 감정도 그냥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애기 아빠가 말하는 그런 감정과 생각을 조금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게 되는 저를 좀 발견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투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확실히 좀 줄어들어서 그 냉전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애기 아빠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랑 사는 14년 만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처음으로 느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 들어서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인생의 동반자처럼 느껴진다. 힘들 때 이 사람밖에 없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애기 아빠도 14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해서 난 항상 당신을 사랑했는데 라고 했더니 느끼는 건 다르지. 자기가 느끼는 건 다르지 하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연수 받기를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동료 교사들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위로를 못 해줬었어요. 그냥 어떻게 위로를 하지? 그래서 막연하게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다 하면서 힘내라는 문자 되게 많이 보내고 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 힘내라고 하면 난 힘낼 수 없는 상황인데 힘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몰랐는데 이 연수를 받으면서 힘내는 위로가 아니구나. 그냥 옆에서 안아주는 거,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 이게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위로해야 된다라는 강박에서도 조금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하면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 말해서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쩌지? 나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면 어떠지? 하면서 사실 긴장을 많이 했었고, 지금 이거 하면서도 막 긴장되는데, 그런 긴장감이 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오해하면 어때? 그냥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해는 언젠간 풀릴 수 있는 거고 뭐 살다 보면 알겠지.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여유가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부족한 나도 좀 인정하고 그런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거짓말이지만 조금 덜 부끄러워진 것 같아요. 좀 샤이한 정도지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뭐 이런 거는 좀 아니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했을 때 특히 억울하고 부당한 사건 사고가 최근에 저한테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학생으로부터 이제 한다거나 제가 복직하고 나서 제가 없는 그 빈자리를 되게 그 다른 선생님이 많이 채우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걸 제가 복직하고 저한테 엄청 퍼부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완전 멘탈 붕괴할 만큼 또 머리가 정신이 띵 했었거든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고 저한테 "사과를 똑바로 해라." 막 하면서 정말 10년 어린 그 어린 교사가 저한테 어.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했는데 정말 사실 되게 수치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격을 막 1차 공격하고 2차 공격하고 막 이래 가지고 제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당하면 과거에 저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가?' 약간 좀 이런 거에 좀 매몰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사법을 배우고 제가 제 감정도 찾고 막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정말 부당한 거다. 저 이런 게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머리가 아니라 '그래 진짜로 이거는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저 사람한테 문제가 뭔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좀 받아들이게 됐고 상대의 상황과 감정을 쪼끔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되게 힘든가 보다. 저걸 나한테 저렇게 풀어낼 수밖에 없을 만큼 좀 힘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불편한 감정과 저를 좀 빨리 분리하는 그래서 빨리 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되게 좀 담담하고 예전에 그런 일 있으면 그 사람 얼굴 쳐다보는 것도 무섭고 막 피하고 싶고 막 이랬는데 그 선생님 얼굴 보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되게 그 상황이 되니까 제가 되게 저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조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좀 깨닫게 돼서 행복해요. 되게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깨달은 제가 되게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사법이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자사법은 나와 너 모두를 다 살리는 사랑이구나. 이거를 제가 올 1년 동안 길게 이 공부를 하면서 연수를 받고 선배님들 얘기 들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우와. 감사합니다. 네. 우와.